최근에 나온 장비라고 해서 그 장비가 이론적으로 좋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치명적인 한계 상황이에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스마일 프로를 도입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대략적으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스마일 프로 관련한 영상들을 많이 올렸잖아요. 네네네.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그 댓글 읽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네,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는 원장님께 여쭤봤는데 110만 원이나 더 비싼 돈을 내고 스마일 프로를 받을 만큼의 메리트는 없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고도근시도 그렇고 고도난시도 그렇고 확실히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초기에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만 듣고 실제로 제가 환자를 통해서 경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그만큼은 아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더더욱 고도근시, 고도난시 이제 높은 도수에서는 확실히 프로가 더 정확하고 결과가 좋다는 걸 저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마 아시는 의사분은 스마일 프로를 안 해보신 분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의사조차도 그냥 이론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1년 반 동안 고도근시나 고도난시 환자들을 수술을 스마일을 하기도 하고 프로를 하기도 했는데 결과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이론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제 환자에서 차이를 느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도근시나 고도난시는 확실히 스마일 프로를 하실 수 있도록 요즘은 조금 더 제가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환자분들이 사실 비용적인 부담을 적지 않게 느끼시거든요. 이게 적은 돈은 아니니까. 근데 시력이 예를 들면 1.0이 똑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잔존 난시가 있거나 근시가 있을 때는 아주 깨끗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력의 질적인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1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술 후 다시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나요? 처음부터 재수술 가능한 수술을 찾아서 해야 되나 싶어서요. 근데 재수술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해드릴 수는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각막의 두께가 아주 여유롭지 않은데 안전선을 겨우겨우 남겨서 1차 수술을 했을 때 근시가 재발한다. 그러면 각막을 또 깎는 게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요즘은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1차 수술은 각막 수술을 했더라도 재수술을 렌즈 삽입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수술을 할 때 반드시 재수술까지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 이거는 100%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1차 수술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중시란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대개는 10% 미만이거든요. 고도근시조차도. 역으로 얘기하면 90%는 재수술을 할 확률이 없다는 얘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요. 미리 고민을 해서 좋을 건 없다. 근데 10%의 확률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떤 게 최선인지는 사실은 그때 가봐야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수술 방법도 좀 달라져 있을 수가 있고 의학이 또 발달을 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나중에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이건 삶의 자세이기도 하죠. 현재 충실하라. 수술도 똑같습니다. 스마일 프로가 아닌 스마일 라식을 기준으로 2010년대 처음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와 지금과 수술하는 의사의 숙련도 차이 외에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달라진 점이 질문하신 분의 요지는 그건 것 같아요. 하드웨어가 달라졌느냐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본적인 원리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달라진 거는 제가 이제 진짜 국내에서 처음 수술했을 때는 20몇 명의 환자들을 데이터를 발표할 때 초기에는 결과들이 꽤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환자들이 경과 관찰을 하다가 보니까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근시 재발률이 그 전에 하던 라식이나 라섹보다는 조금 높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 지금은 예를 들면 3디옵터 근시가 있으면 3디옵터를 수술하는 게 아니라 한국 평균은 3.3디옵터를 수술해요. 교정량의 10%를 애들을 해서 수술을 하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노모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노모그램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직후에 시력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시나 난시가 재발하지 않고 잘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노모그램이 축적되면서 수술할 때 광학부의 직경, 렌티큘, 플랩의 다이아미터, 인시전의 위치, 수술하는 아주 미세한 부분들의 조정들이 영향을 또 주거든요. 수술을 통해서 환자들이 보이는 반응들을 보고 피드백을 해서 파라미터도 변경을 하고 노모그램도 교정을 하면서 결과들이 더 안정화됐다. 그게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femtosecond 레이저가 나와서 더 좋다고 막 주장하는 일부 회사의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들이 그런 노모그램이 아직 축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1, 2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마일이 더 안전하고 좋은 수술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최신 장비에서는 네네. 수술할 때 눈에 접촉하는 부분을 플랫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서 레이저를 조사해야 레이저가 균일하게 조사된다고 하더라고요. 스마일 프로는 고정 부분이 어떻게 생겼나요? 각막은 원래 이렇게 볼록한 형태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도수를, 굴절력을 가지는 건데 그 도수를 숫자로 표현할 때 디옵터라는 단위로 표현하는데 사람들마다 좀 차이는 나는데 가장 평균적인 수치가 43에서 45 정도가 디옵터로 가장 일반적인데 TP라는 비주맥스 500, 800에서 사용하는 눈을 고정하는 고정 장치는 역시 이런 볼록한 형태를 가지고는 있는데 각막보다는 조금 더 플랫해요. 보통 한 23디옵터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눈을 살짝 눌러서 완전히 꽉 누르진 않고 지금 얘기한 볼록한 각막을 완전히 평면으로 눌러놓고 고정을 하는 그런 장비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게 뭐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각막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한 도수와 정확한 도수의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누르는 것 자체가 눈의 안압을 굉장히 많이 상승을 시켜요. 굴절 수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각막을 완전히 눌러서 한다는 건 이론적으로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비주맥스가 가지는 제일 큰 장점, 스마일을 가능하게 했던 제일 큰 장점이 눈을 고정하는 TP라는 그 장비가 각막과 유사한 곡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었는데 눈을 눌러서 하는 장비가 최근에 나온 장비라고 해서 그 장비가 이론적으로 좋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치명적인 한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어쨌든 비주맥스 500, 800을 고정하는 그 TP라는 장비는 동그랗게 곡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각막보다는 조금 더 편편하다. 그래서 각막을 살짝 눌러주는 그런 패턴으로 그래야지만 각막을 고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원장님 댓글은 여기까지. 아 그래요? 네, 아주 내가 되게 열심히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죠? 목이 좀 약간 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스마일 프로에 네.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새로운 기술이고 환자분들이 기대하는 건 의사들도 그렇지만 좀 더 완벽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생기면 의사들도 되게 행복하고 환자들한테도 희소식이니까 정말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 수술인지 그런 걸 알고 싶겠죠.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고 그러니까 환자분 오시면 제가 어떤 방법이 제일 최선인지 다 알려드릴게요. 네.